자, 그러면 수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뭘 말하냐? 여러분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 여성 생식기간,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간이 있겠죠. 그 생식기간에서 무슨 분열을 해? 생식세포 분열을 해. 그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에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그치? 나도 46개를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똑같이 그 사람이 체세포 속 46개 염색체를 주게 되면 이 베이비는 92개가 되잖아. 그치? 한 세대 지나니까 한 종이 가진 염색체가 막 늘어. 체세포 속 염색체가 막 늘어. 그럼 당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우리까지 오면 막 계속 무럭무럭 막 자라져가지고 46개가 된 거다? 그거 아니라고. 세대를 거듭해도 항상 일정한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는 아빠한테 반틈, 엄마한테 반틈 받은 항상 46개 사람은. 예, 물론 개체마다 다 달라. 뭐 침팬지나 걔는 78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고, 토마토 한 12개. 식물도 염색체 수를 가지니까 종마다 다 달라. 그 개수는. 여튼 그렇게 일정한 염색체 개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내 몸의 생식기간인 여자는 난소에서, 남자는 정소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체세포가 감수분열이라는 과정, 생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는 난자, 여자는 난자,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정으로 또 똑같은 베이비가 태어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성, 여성 생식기간의 구조와 기능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과학,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조금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생식기간의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144쪽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나와 있죠. 조금 예전에는 디테일하게 진짜 많이 나와서 피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지? 임신과 출산이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되게끔 하는 뭐 자연 피임법이라든지 등등등까지도 알려줬었거든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많이 덜어져서, 왜? 가정 시간을 많이 하니까 기초교양 시간이 덜어져서 소프트하게 어찌됐든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소프트하게 요 정도 나옵니다. 네. 남성 생식기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림으로, 이건 외우고 기억하셔야 돼. 여기가 있고 요 위에 모자 쓴 것처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 몸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관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가 소변이 모여져서 받쳐지는 어디냐면 방광입니다. 방광. 오케이? 그리고 방광에 오줌이 차면, 소변이 차면, 소변이 일정 신호를 받게 되면 소변이 나가죠. 소변이 나가는 길이 여기가 요도예요. 근데 요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정자도 같이 나가요. 그러면 모르는 여성들은 어머, 소변하고 정자가 같이 나가서 어떡해요, 내 몸으로 같이 정자가 들어오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요도가 있으면, 그죠? 이제 교차로와 똑같아. 근데 교차로가 이렇게 신호가 있잖아. 막 그 베트남? 거기는 그냥 눈 찍고 가야 된다며?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며? 그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딱 신호가 있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 여기는 얘네들은 정차를 하고 있잖아. 멈추고 있다고. 가면 뒤져. 가면 뒤진다고. 죽으면 이러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멈춰있는 동안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길을 가잖아. 그거와 똑같아. 그지? 길은 똑같이 하나의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를 같이 써요. 정자가 나갈 때도. 그지? 근데 여기에 이제 똥꼬에만 관략근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몸에 관략근이 여러 개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남자의 몸에 있는 여기 관이 수정관인데, 이 수정관은 정자가 대기되는 장소야. 절대 수정관에서 수정이 일어난 장소 아니야. 남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수정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일을 수정이라고 해. 난자, 여자의 몸에서 배란시킨 난자 하나의 난자와 계란 후라이 하나의 난자와 여러 정자들이 대실했다가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서 딱 나는 이제 베이비가 될 거야 라고 수정이라는, 그걸 수정이라고 하거든. 그럼 수정된 다음에 이 수정된 수정란이 여성의 자궁에 와서 한 38주 동안 잘 큰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임신과 출산인 거잖아. 맞지? 이 정도는 알지? 근데 수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수정이 일어난갑다 하시면 남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남성 생식기관인데, 그쵸? 남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정자가 대기되어 있는 장소예요. 대기.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소고, 고환까지는 정식 명칭이다. 근데 요거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땡땡 친구, 그지? 그죠? 뭔지 알죠? 그래서
요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야. 요거 두 개는 정식 명칭이고, 됐죠? 근데 이제 두 개의 정소에서 남성은 수컷은 본능적으로 내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지 이게 자기의 종의 본능이야. 그래서 다수의 정자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80대, 응? 100세 가능할 수 있어. 까지 계속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건강한 정자를 케어만 한다면, 잘 건강을 유지한다면, 오케이? 그래서 다수의 두 개의 정소에서 다수의 정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이제 여기 있던 얘가 제1감수 분열, 그다음에 제2감수 분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그죠?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의 정원세포가 있으면 얘도 감수 분열해. 알았어요. 해서 4개. 그죠? 너도 감수 분열해. 알았어요. 해갖고 이제 4개. 그러니까 다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정소에서. 근데 그 다수의 정세포들, 얘를 들 정세포라고 해. 근데 이 정세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 모습은 아직 아니죠. 정자는 올챙이 같은 모습이잖아. 올챙이 같은 모습은 어디에 올라가서? 이 부종소에 올라가서 이 정세포들이 부종소로 올라가서 변신하는 거야. 꼬리를 갖는 형태로. 오케이? 그래서 부종소에서 정자가 성숙됩니다. 정자가 성숙되는 장소가 부종소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소가 정자를 생성하는 장소죠. 어떻게? 무슨 분열로? 생시세포 분열로. 그쵸? 생세포 분열이라는 장소가 정소. 맞죠? 그래서 자, 다수의 정자들은 언제든 시시때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있을 때 계속 다수의 정자들이 만들어졌다가 이 수정관에 대기가 돼. 대기가 되어 있다가 아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와서 다시 다 마무리할 거야. 이렇게 대기되어 있다가 모여 있어. 차져 있어. 근데 이제 소변 나갈 때는 어디? 방광에 이어져 있는 여기 이 관략근은 자, 여기들은 이렇게 잘 수축이 되어 있어. 오케이? 정자가 나갈 때는 여기가 잘 수축되어서 소변은 안 나가고 정자만 나가는 거고. 돼요? 그 다음에 뭘 내보낼 때는, 소변을 내보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입구 부분이 수축이 돼가지고 여기는 쫙 쫄록하게 쫙 조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간 소변만 나가는 거야. 기를 하나로 같이 쓰긴 하지만 신호를 잘 전달해줘서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이라는 이걸 통해서 소변에 들어차져 있던, 방광에 들어차져 있던 소변이 나갈 때는 소변만 요도를 통해 나가는 거고, 대기되어 있던, 수정관에 대기되어 있던 정자들이 내보내어질 때는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이 잘 수축돼서 아래 수정관을 통한 이 정자들만 요도로 나가는 거야. 얼마나 에너지 소모적이야. 열심히 호르몬을 들여서 다수의 이세를 만들기 위한 정자를 막 만들어냈는데 소변 보낼 때마다 얘가 발이 짤찐 나가버리면 이 엄청난 단백질들이 어떻게 나가? 안 된다고. 잘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따 잠깐만 쉬었다가는 이제 여성 생식기간 여러분이 기술과정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니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생식기간 하면서 같이 이어서 수정과 임신과 출산까지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성의 생식기간은 이렇게 굉장히 주변에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주변은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요. 자궁입니다. 자궁이고 이쪽이 이제 질이고요. 질 쪽에 이제 많은 세포들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포들이 여기 안에가 내부가 두꺼워졌다가 여성의 세포들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생리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왜 두꺼워져야 되냐면 이제 배란이 된 난자가 배란이 되는 시기 초기에 어차피 배란이라고 하는 건 난자가 성숙된 이제 감수 분열을 거쳐서 다 만들어진 난자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가는 거거든. 난다할 수 있는 장소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들어있는 양쪽에 있는 이 관이 수란간이야. 수란간. 여성의 난소에 들어있는 관이니까 수란간. 난자는 여자랑 연결되고 정자는 남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영상에서 외워주시면 돼. 그래서 수란간은 여성 생식기관에 들어있는 관이고 양쪽에 난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남자와 다르게 남자의 정소는 양쪽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정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요. 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근데 여성은 정교하게 이제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는 난자 하나를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배란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 한 달에 하나씩 번갈아서 일을 합니다. 양쪽에 2개 난소가 있는데 하나의 난자만 정상적으로 잘 여기서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난자를 배란 내보낸다라고 해서 배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자가 될 어린 난자를 감싸고 있는 이 세포를 여포라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난자가 여기 있다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주기 변화를 거치면서 얘가 조금씩 성숙이 돼서 완벽하게 난자가 잘 크면 그러면 이 감수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난자가 여기로 뿅 수란간의 입구 여기를 나팔관이라고도 해. 나팔 모양처럼 생겨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팔관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관 쪽 내부로 들어가는 거야. 이 난자가 성숙된 난자가 여기로 뿅 이걸 배란이라고 해. 오케이? 예. 여기 이 난소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감수 분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수 분열을 해. 봐봐. 하나가 DNA를 2개로 복제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제1 감수 분열을 거치면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제1 감수 분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2 분열까지를 완성을 하게 되면 온전히 4개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배웠지. 우리 감수 분열 하면서 배웠잖아. 남자와 여자는 상황이 달라. 남자는 자신의 DNA의 반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정자를 많이 내보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 특히나 여성의 이 질을 거쳐서 이 정자들이 여기로부터 해서 막 올라가서 여기 있는 난자를 만나거든.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정액과 함께 같이 정자들이 내보내지지 않는다면. 돼요? 그래서 정자, 맨탕에 이 정세포들, 정자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정액과 같이 이 다수의 정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고 그 정액이라는 액체 성분들이 여성의 질을 거쳐 자궁을 거쳐서 어느 정도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이야. 중력의 역행에서 찾아 올라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의 몸 안에서 한 72시간 또는 일주일 정도 대기되어서 여기까지 찾아가지는 형태까지도 가야 되다 보니 다수의 정자를 한 번에 같이 내보내는 게 뭔가 세대를 계승하는 거 목적이 알맞아. 돼요? 그래서 정자는 다수의 정자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많이 내보내 3억 개 내지 5억 개. 요즘 뭐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거나 그런 화학적인 물질에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 아니면 포장지, 거기에 화학물질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주변에 화학물질, 플라스틱에 지금 따뜻한 커피 같은 거 먹으면 거기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녹아 들어가거든. 그런 플라스틱 재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다 보면 이 정자의 배출이랄지 또는 여성의 몸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뭐 세포 분열 부분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대. 완전히 데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요즘 난임이 많아진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 확률적으로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정자는 다수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게 주 메인의 목적이 알맞아. 자신의 목적이. 근데 이제 여자는 완벽히 만약 정자 여러 개들 중에 들어왔다가 하나가 정자가 난자와 잘 만났다라고 하면 그 수정된 베이비, 어린 베이비를 잘 키워내야 하잖아. 그 목적에 알맞게끔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의 난소에서 양쪽에 한 번,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난자를 여러 개를 배출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경우 2개가 동시에 난자가 배출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거나 또는 운이 좋게도 하나의 난소에서 쌍배란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난자가 같이 배란되는 경우도 있어. 자연의 상태에서 일하는 쌍둥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대체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쌍둥이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과학 기술의 도움을 좀 받은 거고요. 근데 진짜 자연의 상태에서 정말 협소한 확률이긴 하지만 쌍둥이 태어나잖아. 그 뭐 유키즈 같은 데 보면 최근은 아니지만 한 몇 개월 전에 5쌍둥이 자연 임신이야. 걔네들은 자연 임신이야.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주기가 좀 불규칙한 경우에 다수의 난자가 배란된 거야.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한 개의 난소에서 배란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여성의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 정상적인 여러 난자들이 한 번에 배란이 됐고 그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들 하나씩이 수정이 된 거야. 그래서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거지. 그게 자연의 상태에서 출산된 5쌍둥이들. 완전히 협소한 확률이긴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국가에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죠.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자손을 많이 못 낳는 판에 봐, 한 명하고 한 명이 만났는데 그 2명 이상은 나야 또이또이잖아. 근데 2명보다 5명을 낳았으니까 완전히 국가에 상 줘야지. 자, 여튼 그래서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하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여성은 이 하나의 난자에게만 자신의 세포질을 몰아줘.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세포 질량이 줄어들고 얘네들한테 세포질을 많이 몰아줘서 이 하나만 정상적인 난세포로 기능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난자만 일반적으로 배란이 돼요. 정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난자 하나가 또 배란돼서 나와 있었어. 이 과정을 배란이라고 해. 배란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28일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제 28일 생리 주기인 여성도 있고 한 30일쯤이 생리 주기인 여성도 있는데 여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케바케로 달라. 일반적으로는 28일 한 번씩이 배란이 된다라고 보시면 한 번에 한 번씩 이쪽 난소에서 이쪽 난소를 번갈아서 성숙된 난자가 바깥으로 나팔관 쪽으로 내보내지는 게 그게 배란입니다. 됐죠? 그럼 배란되면 그러면 이제 배란된 것이 배란될 때마다 항상 정자가 들어오냐 그러진 않잖아. 그지? 사랑을 나눠야 정자가 들어오지.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의 나이 때쯤에는 배란을 해서 생리를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정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배란을 할 수 있다. 내가 생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임신이 가능한, 그지? 내 세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다라는 의미인 거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배란이 됐고요. 오케이? 배란이 됐고, 배란이 된 후에 24시간 이내 배란이 되고 24시간 이내에 이 주변에 여기 있던 정자들이 여기까지 잘 찾아와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들어오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수정란이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출산이 가능한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배란이 됐어. 근데 24시간 이내에 아니면 24시간 이전부터 정자가 들어와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배란이 됐다가 배란이 될 때부터 여기 자궁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막 두껍게 발달이 됐었단 말이야. 왜? 내가 배란이 됐다는 건 임신이 돼서 내 자손을 계승시킬 것 같아. 그런 기회가 이번에 또 온 것 같아. 라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모세혈관들도 두껍게 발달이 됐었는데 항상 여성이 배란이 될 때마다 정자를 늘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자가 들어올 기회가 없네. 안 만날 거야. 정자가 오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이제 24시간 지나 한 이틀 지나 3일 지나 한 2주가 지나서 여기 있던 얘네가 여기 안에도 액체가 있거든. 이 액체와 이 두꺼워졌던 세포벽들이 얇아지고 허물어지면서 이번에 배란했던 내 난자는 이제 뭐 수정에 기여하지 않을 것 같아. 자손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여기 있던 난자들과 여기 있던 액체들, 여기 발달됐던 자궁 주변의 여성의 세포들, 그들이 얇게 탈락되면서 혈관으로 혈액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월경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해되지? 그걸 늘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늘 한 달에 한 번씩 하셨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사춘기 때부터.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폐경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주기가 반복돼. 폐경이라는 건 이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의 농도 변화가 없어지는 그 타이밍. 그래서 더 이상 생식을 담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수정까지 가서 임신까지 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볼게. 방금 이제 월경을 해서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나갔던 얘가 배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왔어. 안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월경을 하고 있어. 월경을 하는 첫날부터 또 다음번 생리가 가능한 몸을 만드는 거야. 생리를 하고 있는 첫날부터. 이 난소가 아닌 다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여러분 그 중3 1학기 때 배웠잖아요. 많은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지? 여러분의 몸의 머릿속에 뇌하수에서 너 이쪽 난소야. 너는 다음번 혹시 정자를 만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의 분비를 변화를 겪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조금씩 커는 거야. 여기 안에도 들어있는 조금 어린 여포가 있고 이 여포 안에 담겨져 있는 난자가 있겠지. 걔가 뇌하수의 명령을 받아서 조금씩 커. 성장을 해. 생리가 이미 끝났어. 7일 만에.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생리를 하고 7일 지나서 생리를 하는 한 14일 때쯤. 그치?
생리는 여성의 생리는 어떤 여성들은 5일 만에 생리가 끝나기도 하고요. 7일 정도쯤까지는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마다 생리 일정이 다 달라요, 남자들. 그래서 생리를 하는 첫날부터 다른 난소가 배란을 하기 위한 다음번에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준비가 한 14일쯤이 되면 그러면 이 여포가 성숙이 됐고 여포 안에 있는 난자도 또 성숙이 됐어. 감수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이 됐어. 그러면 생리를 한 첫날에서부터 14일 때쯤,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쯤 이 성숙된 난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 이번 번에는 정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서 나가는 거야. 배란이 되는 거야. 돼요? 이때쯤 배란이 됐어. 생리는 이미 끝났고, 그쵸? 생리는 이미 약 일주일 만에 끝났고 생리를 하기 시작한 첫날에서부터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쯤 돼요? 그러면 이제 성숙됐던 또 다른 난소에 있던 난자가 배란이 돼. 근데 이제는 수정되는 과정으로 내가 진행한댔잖아. 근데 이 전쯤에 이제 이 여성이 이제 결혼도 했고, 그죠?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그 전날 보통 남성의 정자는 여성의 몸에서 한 길게 살면 일주일 산대. 아니면 짧게 살면 한 3일 정도 산대. 배란이 되는 그 시점 그 전에 이미 정액과 함께 정자가 질을 거쳐서 들어왔었어.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던 상태야.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들어와서 대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정자가 배란이 된 거야, 여성의 몸에서. 생리를 한 첫날에서부터 한 14일이 지난 그때쯤. 돼요? 그러면 이 정자들이 그죠? 서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자손을 만들게끔 하기 위한 그지? 공동의 작업이잖아. 그래서 배란된 이 난자에서도 화학물질을 분비해. 왜냐면 얘는 아까 2주 전에 배란된 거니까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여기 이 난자가. 왜요? 정자가 여기 이 질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갈림길이잖아. 난자는 보통의 경우 하나만 배란이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자가 길을 꽉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야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고 난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몰빵하는 거야. 이 모든 정자가 왠지 나의 직감은 저쪽에 난자가 있을 것 같아. 하고서 이렇게 몰빵해서 다 가버리면 그 기간 동안 여기로는 난자가 안 가버리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와 죽어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정자 입장에서는. 그러니 배란된 난자 입장에서도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야. 화학물질 분비하는 거야. 그래서 정자가 그 화학물질을 좀 감지해서 올 수 있도록. 오케이. 왜? 공동작업이야. 자손을 번식시킨다는 건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자에서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배란된 난자에서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그 화학물질을 인지했던 누가 정자들이 줄리엣 저기나 보다. 그지? 나의 짝꿍 저기나 보다. 그래서 일부들은 물론 이제 그걸 냄새를 못 맡은 바보 같은 정자들이 좀 다른 곳으로 가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정자들은 이쪽으로 찾아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난자 주변에 이 배란된 수정난 이 나팔관 근처 배란된 이 난자 주변에 그죠? 주변에 여러 그 수정소라는 물질을 인지한 정자들 여러 개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야. 일단 여기서 퀘스천. 여러분이 아마 어릴 때는 제일 달리기를 잘한 척박다 정자가 뿅 들어가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배웠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무조건 내가 빨리 달려야지만 경쟁의 우위에 서야지만 내가 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할 거야. 진짜 이건 조금 웃기긴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생은 운빨 존망개입니다. 운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잘한 상태에 운까지 따라와주면 좋게 되는 거거든. 진짜야.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한 것 이상의 뭔가 에너지가 좀 더 도와줘야지만 잘 풀리는 경험들이 있어. 물론 준비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관찰해보니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정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자의 구조는 머리가 있고 중편이 있고 꼬리가 있어. 여러분의 책에 여기에 머리, 그 다음에 여기에 중편, 여기 꼬리 이렇게 있거든요. 머리에 이제 감수분열을 거쳐서 아빠의 정보 반틈을 가지고 있는 정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편에는 자 꼬리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난자를 헤엄쳐 가는 거니까 난자에게 헤엄쳐 가는 거니까 그런 꼬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주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어요.
고1 때 나중에 배울 거야.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중학교 때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아마 지금 나한테 처음 들어본다면 고1 통합과 가시면서 배우실 거야. 세포 호흡을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 막 ATP라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줘. 그 에너지 덕분에 막 꼬리가 움직여서 얘가 헤엄쳐 갈 수 있어. 근데 머리에 그거 말고도 모자 쓴 것처럼 첨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애정교육과정 때부터 계속 가르쳤던 거라 이 첨체에는 뭐냐 난막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 난막 분해 효소. 근데 그 할당량이 케바케야. 난막을 녹일 수 있는 효소. 난막이 남자의 막이 이거거든. 난막을 녹일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 근데 첫 번째로 정자가 달려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난막 분해 효소를 다 썼어. 근데 얘가 두께감을 감지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 똑똑똑 두꺼워요 얇아요 해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난막이.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하필이면 이 정자가 첫 번째로 달려가는데 이렇게 얇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데를 공략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치? 내가 갖고 있는 난막 효소를 다 가지고 썼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뚫고 들어갈 길이 먼 거야. 그래서 다 못 들어가. 첫 번째로 달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첫 봤다고 무조건 꼴이 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천천히 갔던 세 번째 아이가 여기 있는 얘가 다 녹이고 다 여기고 다 얇아진 이 부분에서 애들이 다 이제 나 더 이상 난막이 없어 못 녹이겠어 난막 분해 요소가 없어 못 녹이겠어 라고 할 때 운이 좋게 들어갔던 건강한 이 정자의 머리가 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요. 실제는 난막 분해 요소가 얼마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제일 건강하고 운이 좋았던 그런 아이가 들어가서 건강한 상태의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돼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되죠? 오케이. 실제는 이제 첫 바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구조입니다. 정자는. 그래서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정자는. 근데 난자는 운동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난자가 막 스스로 헤엄친다거나 그지? 뭐 해파리처럼 이러진 않아요. 그지? 난자는 운동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기억하십시다. 똑같이 난자도 감수 분열에 의한 결과니까 유전 정보가 반틈만 들었겠죠. N. 그래서 선생님한테 EN, N 개념 배웠죠? EN은 체세포 상태의 46개 정보 갖고 있는 거, N은 이제 생세포 개념으로 엄마 아빠의 체세포 정보의 반틈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핵상은 N일 겁니다. N의 핵상으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운이 좋게 지금 내가 하나의 정자, 운빨 존망 게임으로 살아남은 그 정자를 내가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나머지가 막 대시를 하고 있을 때 마치 뽀뽀하듯이 널 하나 내가 받아들일래. 널 내가 이제 너가 들어올 때쯤이 됐어 라고 하는 뽀뽀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기가 생겨요. 난자의 막에서. 그거 우린 수정돌기라고 합니다. 수정돌기가 생기고요. 이 정자의 머리가 그지? 난막 분해 요소를 가지고 거의 끝에 머리까지 난자의 저 안쪽에 해당하는 막까지 들어가는 그 타이밍쯤 이 아이가 빨려서 들어가는 거야. 저 정자의 정핵이 머리만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가요. 주평과 꼬리는. 그러면 원래 난자가 가지고 있는 핵이 있을 거고 이 핵과 핵이 가까이 와서 하나의 핵이 되는 거야. 유전 정보가. 엄마가 줬던 정보 반틈, 아빠가 준 정보가 반틈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수정돌기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뽁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다른 애들한테 야, 나 이 한 명 선택했어. 차원도 닮았고 키 크고 비유를 하자면 괜찮은 것 같아. 나 한 명 선택했는데 나머지 이제 썸 2, 썸 3, 썸 4 야 꺼져. 이 정보를 줘야죠. 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너네 끝났어 라고 하듯이 바깥에 있는 이제 이 난자의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어야 돼.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어. 게임 아웃. 끝났어. 이제 다 떨궈지 떨어져. 이건 왜 그러냐면 다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만을 다 수정을 방지한다고. 다른 정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배시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를 선택했다고. 정자 머리 하나를. 그지? 근데 막 0.0 몇 초분의 1의 확률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수정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난자의 난막이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정기적인 시그널에 의해서 찌그찌그찌그 하면서 모든 막들이 다른 화학적 조성으로 바뀔 거라고. 그게 수정막으로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끝부분에 거의 0.0 몇 초 만에 동일 확률로 뚫고 들어오는 또 그냥 도리매기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시기가 하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 정자머리 하나랑 또 다른 정자머리 하나가 동시다발적으로 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쌍둥이일 것 같지? 땡! 봐봐. 쌍둥이는 정상적인 체세포 조합이어야지만 태어나.
우리 일란 쌍둥이가 있고 일란 쌍둥이가 있죠. 지금 얘는 일란 쌍둥이도 일란 쌍둥이도 다 체세포야. 엄마가 반틈 주고 아빠가 반틈. N과 N. 2N이어야 체세포 상태들로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거든.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엄마는 N 난자 하나야. 근데 아빠의 N과 또 다른 아빠의 N이 또 들어와서 그럼 3N이네. 3N인 상태의 체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전까지의 노력이 다 허사야. 녀석의 생리현상으로 버려져.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이 일란 쌍둥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란 쌍둥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수정이 됐다 버려지는 겁니다. 개체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일란쌍과 일란쌍은 또 달라요. 설명 또 해줄 거야 이따가. 여튼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수정 순정. 자, 배란이 된 그 시기 때쯤 그 전에 정자가 잘 들어왔었고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그죠? 첫 바다가 아닌 그죠? 운이 좋은 정자 하나가 잘 수정에 참여해서 정자 하나가 들어오려고 해. 그럼 수정돌기가 먼저 만들어져. 수정돌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자 머리가 하나가 훅 흡수되어 들어갈 때 여성의 난자의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면서 야 너네 끝났어. 나 더 이상 다른 아이들 선택 안 할 거야. 다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막으로 형성이 됩니다. 수정막으로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에서 엄마 거의 정보와 아빠 거의 정보 일부가 융합돼. 그러니까 난핵과 정핵이 융합되면서 수정핵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하나의 수정란에 엄마로부터 온 정보와 아빠로부터 정보가 온 반틈이 잘 만난 하나의 체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이엔 상태. 이제 수정란이 형성됩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체세포예요. 근데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딱 하나의 체세포만 가진 대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의 체세포가 빠른 체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해. 그래서 한 개였던 아이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아이가 네 개가 되고 네 개였던 아이가 8개가 되면서 근데 이 하나의 수정란이 굉장히 빠른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하고 달라서 그걸 우리 난알이라고 합니다. 난알.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정이 된 상황이라고 봅시다. 정답을 여기까지 다 잘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수정란이 있고요. 이 수정란이 자 여기에 지금 나팔관 이쪽에 수란관 입구 쪽에서 정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수정란이. 근데 여기에서 착상돼가지고 아이가 자라나면 안 되죠. 여기는 되게 좁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텐션은 없어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막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아닌 걸 보시다 보면 자궁 외 임신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들어보실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성의 경우에 내가 생리통이 되게 심한 경우는 미리 결혼하기 전 또는 임신하기 전 내 내부의 상태를 좀 산부인과 가서 점검해 오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생리통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봤었을 때 보니까 이 수란관이 좁은 편은 아니래. 근데 여성의 경우 이제 수란관이 되게 좁은 경우들이 나름 배란이 되고 난자가 배출이 됐는데 여기 정자가 운이 좋게 이쪽으로 와서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커지고 있는 수정란이 여기까지 못 내려와서 여기서 착상돼 버려서 자궁 내 임신이 되는 경우들은 나중에 그게 감지가 되면 유산을 시켜줘야 돼. 왜냐면 그럴 경우 여성의 몸에서 그러니까 산모의 몸 자체가 아예 안 좋을 수 있어. 그게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얘기로 발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요즘은 다 이제 잘 산부인과 가서 여러 가지를 다 조율해보고 임신을 계획해서 하죠. 또 안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자궁에 잘 와서 여기서 착상을 합니다.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한 개였던 수정란이 빠르게 체세포 분열해서 원래 수정란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체세포 분열해서 두 개의 핵을 간 채로 나뉘어져요. 2세포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또 다시 얘 하나가 또는 얘 하나가 생장을 하는 시기를 못 거치고 빨리빨리 여러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 이 하나의 크기는 그대로 또 유지한 채로 계속 또 4개로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는 방금은 세로 여기도 세로였죠. 두 번째도 세로였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에는 가로로 대부분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이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체세포 분열할 때는 항상 가로로 첫 번째도 세로로 두 번째도 세로로
세 번째일 때는 가로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똑같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빨리빨리 해요. 여기까지가 이세포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이 시기를 우리는 나날이라고 하니까, 자, 이걸 뭐라 한다고? 나날.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초기 체세포 분열. 이걸 뭐라 한다고? 나날이라고 해요. 나날. 네, 그래서 할자를 그대로 따서 두 개의 딸세포가 있을 때 따라서 이할구기라고 하기도 해요. 할망기가 아니라 할구기. 예, 할구기. 그다음에 여기도 사할구기. 네, 여기도 뭐 팔할구기 이렇게. 그죠? 팔할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여기까지만 나날이냐 그러지 않아. 계속 이렇게 체세포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모습이 되냐면 이제 막 딸세포들이 많아졌겠잖아. 그래서 혹시 복분자, 오디 또는 뭐 산딸기 알아요? 엄청 오돌토돌 하잖아요. 되게 많은 딸세포들이 바깥으로 엄청 많아져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우리는 상실기라고 해요. 상실기. 그리고 상실기 다음에도 이 모든 세포들이 또 다시 또 체세포 분열을 또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아주 작은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돼요. 한 1000억 개? 근데 걔네들이 다 바깥쪽으로 배치되고 안쪽은 액체를 가지고 있는 텅 빈 모습으로 배치가 되는데, 걔를 두부를 반으로 써는 것처럼 썰어진 모습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깥쪽으로 아주 작은 딸세포들, 이 수정란에 해당하는 세포들, 수정란의 체세포들이 막 배치가 되고 안쪽은 액체로 들어차 있는 곳이 생겨요. 이걸 포배기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배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때의 시기 때쯤 엄마의 두꺼웠던 이 작은 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나날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상실기, 포배기를 거쳐서 여기 있던 수정됐던 여기 수정된 수정란이 나날을 거치면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여기를 거치면서 이 두꺼워진 엄마의 자궁 내벽에 파묻히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온 거라. 그때까지가 며칠 걸리냐면 수정된 그 날로부터 단 일주일 만에, 5 내지 7일 만에, 네, 5 내지 7일 만에 이 포배기 상태의 모습으로 자궁벽에 와요. 아까 얘기했었죠. 엄마의 난자 입장에서도 내가 배란을 시킬 때마다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채로 항상 준비를 해서 나가니까 엄마도 아이에게 양분을 계속 제급해주기 위해 엄마의 자궁 내벽도 두꺼워져 있는 상태. 이 엄마의 자궁 내벽과 아이의 포배기의 이 딸세포들이 와서 잘 일부분이 마치 갈고리 모양처럼 아이의 혈관들, 아이의 모세혈관들, 엄마의 혈관들, 이게 인접한 상태로 잘 자리를 잡아야 돼. 좀 확대시켜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야. 포배기 모습인데 대략 확대시킨 거야. 이 구조, 아이의 세포 일부분과 엄마의 혈관 일부분이 이렇게 마치 갈고리처럼 착 감겨서 뭔가의 덩어리를 만든 거, 이게 태반이에요. 태반이 형성이 되어야 엄마의 혈관이, 혈액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리고 아이의 이쪽에서도 혈관기가 발달되어서 이렇게 아이의 혈액이 흘러갈 때 엄마로부터 영양소, 산소들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아이는 또 그 아이의 세포들이 막 열심히 물질대사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또 엄마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서 엄마로부터 노폐물을 줘서, 엄마에게 노폐물을 줘서 엄마한테 버리고, 왜냐면 여기는 배설기가 없으니까 아이는. 그 태반을 잘 형성해서 태반이라는 갈고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아이가 계속 체세포 분열하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또 점점점 38주 동안 아이의 머리 만들고 이렇게 뭐 눈 만들고 하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38주 동안 커가는 거야. 근데 이게 태반이 형성이 안 돼버리면 이 자궁 쪽에, 왜냐면 자궁은 다행히 주변의 근육들이 텐션이 있어서 확장이 될 수 있거든. 아이가 이제 임신 출산될 때쯤 3개월 전에 세포들 전체도 크게 커져서 엄청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몇 킬로 이상 자라요. 처음에는 거의 임신된지도 모르고 배가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많이. 근데 이제 출산에 거의 임박했을 때 좀 커지고 여기가 확장이 되려면 이 텐션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 주변은 그런 텐션을 유지하는 근육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잘 착상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임신된다는 거야. 언제부터? 자, 여기가 배란이 됐어? 여기서 잘 수정이 됐어? 수정되고 나서 5 내지 7일 만에 어떤 모습으로? 포배기의 모습으로, 나날을 거치면서 포배기의 모습으로 이 자궁 쪽에 내려와서 여기 엄마의 혈관 일부와 융합된 태반을 잘 형성해서 파묻혔을 때, 그때부터를 착상되었다,
착상이 잘 되었을 때부터를 우리는 임신되었다고 하고, 이때부터 임신 1주,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1주, 임신 2주, 임신 3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배에서 38주 동안 아기가 중추신경계를 제일 먼저 만들어. 8주 때까지가 임신한 날로부터 8주 때까지 우리는 배아기, 아직 얘는 성체 모습이 아니야. 눈기, 코, 입을 달고 있지도 않아. 조금씩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 임신한 이 첫날부터 8주 때까지가 배아기. 그리고 8주 이후부터 9주부터 38주 때까지가, 이때가 이제 약간 눈기, 코, 입도 달고 태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태어난 이후 때까지도 계속 발달하는 게 중추신경계야. 뇌척수.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셔야 하니까, 임신한 지 한 3주나 아니면 5주나 그때부터 계속 아이가 이제 엄마가 여기 배를 만지고 아이한테 말을 걸고 엄마의 목소리나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도록 노력하는 게 그 뉴런이라는 세포들끼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연합되면서 계속 아이가 사고하거나 익숙하거나 친숙해지도록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중추신경계, 끝에까지도 계속 정교하게 발달되는 게 중추신경계야. 그래서 이때의 이 임신 첫에서부터 8주 때까지를 우리는 기간에 뭐라고 하냐, 필요한 기간을 대부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8주 이후부터 38주 때까지는 기간의 완성기. 왜 골격 필요한 기간들 다 만들어 놓고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같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게 기간 완성기인 거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완성기가 더 중요하겠어? 물론 다 중요해. 아이는 성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둘 중에 굳이 더 중요한 시기를 고르라고 하면 언제겠어? 이때야. 왜냐? 특히나 엄마가 알코올이나 또는 내가 담배를 만약 피는 사람이다, 아니면 카페인을 마신다, 아니면 술을 즐긴다라고 한다면 그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알코올이나 또는 카페인이나 니코틴 같은 물질들이 이 아이가 기간이 형성되는 시기 때 필요한 기간이 아웃라인이 안 잡히도록 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약물에 취약한 시기가 이때야. 필요한 기간에 형성이 아웃라인이 안 잡히면 정교하게 다듬을 건덕지도 없는 거잖아. 그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개 눈기, 코, 입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할 건데, 눈이나 코, 입, 심장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 문제 풀다 보면 나와. 여러분이 문제 풀어와야 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외부 생식기야. 그래서 임신한 지 너무 컨그레이션 너무 축하할 일이어서 딸이 아들이야. 임신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 물어봐도 몰라. 그리고 항상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보거든? 근데 아이가 보여주려고 할 때 보이는 거야. 이때쯤부터는 아이가 발생돼서 아이의 외부 생식기를 통해 남성의 생식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남자아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근데 대놓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나 낙태나 이런 게 불법이니까 대놓고 알려주지는 않는데, 근데 요즘은 대부분 분홍색 준비하세요, 파란색 준비하세요 해서 다 대부분 케바케로 다 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날이다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안 보여줄까 하고 이렇게 웅푸리고 있으면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가서나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봤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쯤 발달돼서 볼 수 있는 게 외부 생식기. 자, 한 가지만 하고 여러분이 숙제로 다음 시간에 풀어와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다 설명한 거니까 내용 복습하셔서 149쪽까지 여러분도 풀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출산 예정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출산 예정에 거기 책에는 페이지 몇 쪽? 페이지 144쪽 출산에서 나와. 출산 예정일을 수정 후 거기 144쪽이 아래 봐봐. 144쪽 아래 출산 예정일이 수정된 후 약 266일이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언제 됐는지 이 여성, 이 예비 엄마와 예비 아빠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몰라요. 몰라요. 사랑을 나눴다고 해서 그날이 수정되는 날이 아니야. 오케이? 대기되어 있다가 배란이 나중에 되고, 대기되는 건강했던 살아남아있던 정자가 만날 수 있는 걸 추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수정된 날로부터 266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생리가 없어져요. 왜? 이제 더 이상 생리를 못하도록 막아둬요. 왜냐면 이렇게 배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나가게끔 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돼. 얘가 잘 자라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임신하기 전 마지막 여성이 월경을 했겠죠. 마지막 월경을 하는 그 첫날에서부터 월경일로부터 이 수정된 날은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니까 아까 배란 예정일이 생리를 하고 있는 첫날에서부터 한 14일이 지난 다음에 배란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4일을 더해주면 마지막 임신하기 전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약 280일 더하니까 280일이죠? 280일쯤 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거 두 개 이거 적어줘.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 이걸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월경일로부터는 280일, 수정된 날로부터는 약 244일쯤에 출산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